기업에서 그걸 도입할 때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트렌드와 실제의 차이를 좁히는 쪽으로 자문해 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예 그 IT 트렌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고 시나리오 형태로 발표하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첫째는 멀티스크린 모바일 플랫폼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전용 앱과 전용 앱 스토어와 비즈니스 앱입니다. 특히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도 많이 하고 수식어도 많이 달다가 더 단순해져서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번째는 빅데이터하고 BI를 결합하는 데서 활용하는 형태, 다섯 번째는 이제 플랫폼하고 에코시스템 형태의 전략. 이 다섯 가지가 어쨌든 지금 올해의 저런 트렌드, 지금까지 쌓아왔던 트렌드를 현실화시킬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을 가로지르는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죠. 멀티스크린 활용에 대해서 이제 본사 쪽 보니까 이런 뭐 이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 집어넣어봤어요. 자, 90% 정도의 일반 사용자가 한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못 끝낸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에서 PC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특별한 작업이냐? 그게 아니고 인터넷 브라우징하고 쇼핑하고 자기 그냥 그 금융 거래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여행 계획 세우는 건데, 즉흥적으로 뭐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지만 결국 마무리 작업을 PC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간의 정보가 공유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실컷 뭘 찾고 정보 다 찾았는데 여기로 쉽게 못 넘긴다면 같은 짓을 앞선에 반복해야 되겠죠. 정보 검색해드는 사전조사 시간 줄어들겠죠. 그럼 사용자들이 쉽게 뚜껑이 열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 가능해지려면 이런 식의 클라우드 OS부터 그것도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스마트 클래스 같은 플랫폼까지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기술도 이런 연동성을 충분히 갖춰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결국은 멀티스크린 앱을 양쪽 이중성으로 본다고 치면 하나의 동일한 서비스를 보라보는 여러 가지 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보를 교환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럼 그건 실제로 지금 그만한 생태계가 생겼냐 하면 아닌 것이죠. 결국은 그 듀얼 퍼스널티가 지원되려면 사실은 양쪽에 서로 이질적인 그 에코시스템을 통합하는 LOB 앱 에리아가 나와야 돼요. 이것이 브릿지가 되고, 이것이 브릿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또 태블릿에다가 많은 회사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브릿지인 걸 알고 있어요. 이 브릿지를 건너가야 다음 교두부로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차지할 건지 아니면 다리만 점거하고 말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10%에서 13% 정도 3%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 전체 디바이스에 보면 그런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디바이스 시장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은 단순히 그냥 기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통합 생태계를 이룰 건지 같은 예측대로 LOB의 브릿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중간의 통합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첫 번째로 이중성과 그 이중성을 위한 아이덴티티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페이스북 아이디와 구글 아이디나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 아이디로 쓰고 있던 전화기를 기업 내부에 들어가서 기업 내부 시스템과 접촉하는 순간 내가 업무 디바이스가 돼요. 그러면서 업무 데이터를 이 디바이스에 담을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그걸 허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허용 안 하면 리모트 킹이 안 되고, 허용 안 하면 그 전화기는 모빌로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태블릿도 마찬가지. 기존의 PC는 어차피 회사에서 지급한 거라 그걸 연결된 형태로 이미 샌드박스 되 있는 형태지만 자기가 가져온 디바이스를 그렇게 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덴티티 충돌하고 막 붙이게 되고, 양쪽의 개방형과 보안을 중요하는 양쪽의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충돌하는 현상이고, 두 번째로 전에는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만 디바이스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는 개인이 사와서 회사에 접속하는 디바이스도 관리를 해야 돼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보안에 대한 로스 하나도 없이 이동성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작은 문제고, 이 중간에 서비스와 연결하는 기업 내부나 기업 바깥에 있는 서비스와 연동시키는 이쪽, 그러니까 멀티플 아이덴티티와 액세스 컨트롤을 제공하는 이쪽에 있는 그 연동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모빌리티에 다가오게 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중성이 필요한 건데, 보시면 생겨먹은 것이 결국은 태블릿 PC 시장 쪽으로 끌려서 태블릿이 모바일 디바이스 형태의 플랫폼을 가진 교두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엔터프라이즈 에코시스템을 기존과 똑같이 호환성을 지키는 걸 수성하면서 모빌리티를 더 늘려서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을 한 플랫폼에 담아서 멀티스크린 문제 중에 최소한 태블릿과 PC 양단을 오가는 이중성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고, 이쪽에 그 철학에 의거해서 플랫폼을 설계한 걸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시장이, 가트너가 예측하는 등장한 시장이 앱스토어가 결국 퍼블릭 스토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보안성을 요구하는 형태의 전용 앱 스토어가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두 디바이스가 퍼블릭 스토어로부터도 앱을 받겠지만 기업 내부에 있는 전용 스토어로부터도 앱을 받는 형태의 솔루션이나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큰 기업들은 이미 저렇게 스스로 구축을 해서 솔루션이 없는데도 구축을 해서 이미 쓰고 있는 지가 몇 년이 됐고요. 아마 이제 올해처럼 이제 솔루션이 대부분 안정된 형태들은, 왜냐하면 기존에 있고 완전 이집적 기술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들은 이제 저것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업 전용 앱 스토어에 대한 이드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보안성을 지원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너무 알아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로감이 이미 있죠. 요약하자면 어쨌든 간에 뭐 어느 세월에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단순히 그냥 인프라나 어떤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 서비스 구조에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기본 인프라가 돼서 그냥 기본이 됐습니다. 바이 디폴트. 그 다음에 멀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를 위한 뒷단에 안 보이는, 아까 스마트기를 설명드렸지만 그런 식의 인프라 구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거는, 이 시장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거는, 세탁기가 있으면 세탁소가 있고 자가용이 있으면 택시가 있듯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까 뭐 하이브리드 앱도 나왔지만 한쪽에 있는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 쓰는 것이 아닌 프라이빗 퍼블릭 양쪽을 합치는 형태의, 우리가 자가용이 있더라도 택시 타야 될 때가 있고 자가용도 필요할 때가 있듯이, 어쨌든 간에 어디로만 가면 되듯이 그런 식의 통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양단에 있는 클라우드 목적을 통합해서 하는 기술들이 이제 거의 안정화됐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건 결국 네트워크 인프라부터 앱까지 다 빌려 쓰는 거죠. 어디를 빌려 쓰냐에 따라서 여기만 빌려 쓰면 이하스, 중간까지 빌려 쓰면 파스, 너네가 다 만들어 하면 쌌습니다.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려면 기존의 솔루션 벤더들, 인디펜던트 솔루션 벤더들이 플랫폼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스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ISV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로 확산돼야 이 플랫폼이 애플리케이션 단으로 올라오면서 실제 생태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도입 단계나 기술 검증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인 플랫폼 전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적으로 이제 BI와 결합되는 건 이제 수순이죠, 당연히. 그래서 빅데이터 독립적인 어떤 기술적인 가치보다는 기존의 그 기술 내부에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의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BI와의 연동성을 감안을 해야 되고,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람하고 데이터가 소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없는 디바이스가 하더라도 뭐 사물통신이라는 용어도 씁니다만 연결된 디바이스 형태로 오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 이동성하고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이기 때문에 결국 네트워크에 대한 현상 속에서 주고받는 게 뭐겠어요? 데이터고, 그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 폭증을 낳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빅데이터를 자기의 고객이나 여러 가지 시장 예측에서 활용하는 업체들이 20% 이상의 어떤 경쟁력을 더 가지게 될 거라는 걸로 굉장히 이제 오래간만에 아주 용감한 IT 예측 같은 것들을 내서 빅데이터에 대한 힘을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쪽을 좀 더 봐주면요, 소셜 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단순히 그냥 완성된 서비스로 그냥 소비자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디지털 마케팅, 미디어 데이터, 미디어 딜리버리, 이커머스, CRM, 커뮤니티 앤 콜라보레이션, 그다음 온라인 게임 같은 것과 합성이 되죠. 합성이 되는데 이 합성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첫째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플랫폼 서비스화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애플리케이션처럼 소셜 서비스에서 돌아가는, 마치 클라우드 애플이 돌아가는 것처럼 합성이 돼서 결국은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SNS 서비스가 있고, 그것들이 인더스트리와 결합되면서 각 인더스트리 목적에 맞는 얼티컬 형태의 소셜 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들이 있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라이브 데이터에 거대한 물줄기가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뭐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이터들은 내부적인 자체 기술력으로 그런 빅데이터 해석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들 몇 개의 아주 큰 인프라나 기술력을 들고 있는 회사에 국한된 것이 이렇게 모든 기업의 솔루션 형태로 활용돼서 퍼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술력이 충분히 좋아지면서 충분히 그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는 분리수거하자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분리수거하자는 건데, 하필이면 그 데이터들이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난지도에 가기 전에 빨리 수거를 하지 않으면 다 모아서 난지도에 가야 돼요. 시간이 그러면 쓸모없는 데이터예요. 양이 많지만. 그래서 어쨌든 빅데이터가 지금 전체 커스터머를 위한 빅 프라이어리티고, 밑에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CIO, 탑 CEO나 CIO의 49%가 어쨌든 간에 고객 쪽에 있는 성향 분석을 위해서 그 분석 기술을 빅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고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왼편에 보이는 서비스 성장률하고 소프트웨어 성장률은 IDC 데이터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왜 이게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를 내놓냐면, 빅데이터라는 게 워낙 통합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한 기술의 성장률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9% 정도의 전체적인 서비스 그로스, 그다음 34% 정도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시장 그로스를 하는 굉장히 그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빅데이터, 우리나라도 통신회사, SI 회사 가릴 것 없이 데이터의 원본을 들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고객에게 팔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